어, 뭐 토론이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재성호 선생님 그걸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당장 해야 될 일은 한국사 시험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이게 한국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국어는 또 1학년부터 가르치고요. 이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공무원 시험까지 하니까 그냥 끈질 게 한 번 한 학년에서 배우고 그걸 끝내야 또 새 과목을 배울 수가 있지. 그냥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국어, 한국사 이거로 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뽑으면 거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걸 지식을 물어보면 되지.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면 한국사 또 시험을 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폐지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도 좀 전에 두 분이 지적하셨지만은 이 문제은행식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문제은행이라는 게 이게 익명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전에 좀 오래전에 가봤지만은요, 총무청가 어디서 문제를 한 몇십 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 보냅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고릅니다. 그런데 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다 없애고 지금 만든 것들은 과거에 만든 거니까 문제가 많은 거고 한 사람한테 출제를 위촉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명성이 있게 말이죠. 그냥 이 문제 그냥 몇십 개 내주고 한다 하면은 마음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은행식 이거를 지금 이제 뱅크에 있는 건데 그걸 다 없애고 새 출제위원한테 새로 해마다 문제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그 두 분 발표에서 똑같이 지적된 걸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교과서 검정위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 이 현대표는 대한민국사인데 대한민국 그 장에 북한사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두 나라 역사를 하나의 역사책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걸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경북출판사에서 나온 한국현대사 2에 또 기파랑에서 나온 또 한국현대사 거기 좀 강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표는 대한민국사만 다루고 북한사는 뒤에 별도로 이렇게 이제 첨부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번 교과서에서도 또 이 북한 역사하고 대한민국 역사하고 섞어지게 해놓은 겁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됐지 왜 공무원 시험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저로서는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모진영 선생님께서 뭐 출제위원 어떠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누굴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사에서는 제가 역사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별도의 세계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굴러가고 역사학계는 또 역사학계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요, 조선시대의 서원으로 봅니다. 그 서원에서 딴소리했다가 맞아주는 겁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한 역사학계 한 90%는 좌익 성향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 퍼센티지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여튼 이 명분, 민족, 민중 이 명분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유학자들, 주제학자들이 사문난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소리 하면 그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한 게 조선 후기의 송시열인데
분명히 지금 우리 학계에는 송시열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왕도 꼼짝 못하는 말이죠. 그런 세력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좌파나 좌익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해방 직후에 보던 그 정통 마크시스트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제가 볼 때는 그 현대판 위정 척사파들입니다. 현대판 위정 척사파들인데, 그래서 그걸 역사학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데, 거기서 또 출제위원을 바꾼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지 조금 효과가 있다면, 이제 아까 지적한 대로 출제를 한 사람한테 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단이 공개된다 하게 되면 그걸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제약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쪽, 정치학이나 이런 경제학 쪽에서 이 현대사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역사학에서는 완전히 거부입니다. 왜 우리 전과 왜 너희가 끼어들어오느냐. 그래서 그 쉽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그 모임을 조직하는데 조금 제가 조언을 해서 그 정치학하신 분을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험제도 없애는 게 최고고, 있다면 이제 일단 문제은에 때려 부시고 이제 한 가지로 한 사람이 이제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하나만 그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초등학교 여교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제 제 성향을 조금 아니까 한 겁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 몇십 권으로 나오는 그런 한국사를 샀는데, 아이 근현대 편어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자기가 봐도 용통이다 이게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감정이 일어나서 그 출판사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책임 없어요. 우리 교과서 보고 했어요. 교과서의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역사 선생이니까 이 교과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엉뚱한 열매가 이게 크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교과서가 문제인데, 제가 그 교과서 검정 보기에 조금 관여하면서 보니까 이제 아까 제 선생님은 그 담당 과장을 압박을 해라 하는 건데, 그게 몇 개가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일단 주관을 모든 걸 하는데, 제일 먼저 이 교과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이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공청회 열고 뭐 하지만은 여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대개 이 교사들 해가지고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또 책임지는 게 좀 두려우니까 그래도 그 위원회가 맡기게 되고, 이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요번에 그 이틀 전인가요? 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그걸 좀 공개화해가지고 금년 안에 새로 만든다는 그런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공개되는 거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집필을 하도록 지침을 줍니다. 집필 지침이라는 게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교육과정하고 집필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요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하나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공통 기준이라는 게 하나를 만들어졌어요. 1페이지짜리.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뭐 표절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한두 개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입원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저 조금은 많이 만들었다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요걸 그저께죠. 16일 날 동아일보에서 좀 크게 다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는 꽤 문제점을 지적을 해준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시험이고 뭐이고 간에 지금 이 역사 교과서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한편으로는 그 역사 과목을 한국사든 뭐든 전부 선택 과목으로 돌려야 됩니다. 선택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필수로 해놓으면은 그것만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하는 거 또 대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권 문제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을 해서 교과서가 몇백만 권이 나가는데, 이게 아이들 교육이 이게 이권 문제하고 이제 그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명단 모으게 참 좋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문제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좀 작지만은 틀린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왜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사실을 규명하라고 이제 파고드는 그런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검정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오지용의 역사설 동학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계가 민족주의, 민중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은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겁니다. 내재적. 그건 뭐냐면 개화파들이 우리도 근대화하기 위해서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쓸데없다 얘기야. 근대적인 요소가 우리 민족 내부에 있다 얘기야. 민족 내부에 있는 그 민족 가운데서도 상류층이 아닌 진짜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 이겁니다. 근대적인 요소. 그런데 무엇으로 개방을 하고 뭘 받아들이느냐? 우리 걸 지키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좌익들의 지금 이념적인 토대입니다. 이 내재적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하냐면 동학의 근대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동학은 근대적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거기 이제 근대성을 동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폐정개혁안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거기에 뭐 신분제 철폐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민주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아무데도 안 나오고 1940년에 사회주의자인 오지영이가 쓴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거기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막 불켜가지고 이 내재적 발전론을 이제 말하면 이제 옹호하는 거죠. 그런데 요번 교과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날조가 있었어요. 우선 아무데도 없는 한 사람의 소설책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역사가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교과서의 중심을 삼는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날조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가 서울시내 어떤 역사 교수가 어떤 장난을 쳤는가 하면 역사소설 동학사라는 책을 역사소설에는 딱 빼고 동학사로만 해놨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동학사로 인용하는 거예요. 요거 물고 늘어졌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무너져요. 조그만 거지만은. 이제 여기서 사실 규명.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제가 제일 볼 때 이제 문제 삼는 게 이 대한민국의 이 정책을 가면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독립운동 세력만 인정을 하고 건국 세력을 인정 안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총리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지만은 큰 틀을 보게 되면은 건국 세력하고 독립운동 세력은 사실 다른데 이제 이 독립운동 세력만 부추기는, 그게 뭐냐면은 민족주의고 또 민중주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독립운동가의 주축이었던 그 김구가
요새는 좌파의 어떤 화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 이제 김구를 띄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어려운 게 김구 동상을 남산에 세운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미치관장을 모르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밥벌을 먹게 하고 이것이 지금 학계에서 사회에서 활동하게 만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게 뭐 뒤집어죽는다는 책임이. 우리는 보통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많이 작용했다고 하죠.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맥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독립운동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면 1919년 건국설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48년에 세워진 게 아니라 19년에 세워진 거다. 그러면 48년에 세워진 건 뭐냐? 그냥 정부만 세웠을 뿐이다. 나라는 19년에 세워졌다. 그러면 나라가 19년에 세워져서 무도로 독립운동을 하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지금 역사학계 그 중에도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여기 동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요. 여기서 이름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요. 대한제국, 조선왕국은 1910년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한일합방 그게 다 저 왕의 도장도 안 지켜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망했느냐? 1919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종은 일본이 세운 왕이라 그건 가짜고 조선왕국의 진짜 마지막 왕은 고종이다. 근데 고종이 1919년에 죽었다 이거요. 죽으면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웠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연결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9년에 그 나라가 세워진 거고 그 김구가 상징인 거고 그냥 48년은 지금 이렇게 역사에서 지금 장난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어렵고 가능하면 이 뭐 시험제든이 필수 과목이니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역사 과목이 필수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우물쭈물하면서 그 과정을 모르겠는데 한국사가 필수가 됐어요. 지금 뭐 김영호 국회의장도 들이 주장하고 중앙일보가 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 봄에 아마 한 4월경쯤에 아마 한국사를 고등학교 필수로 할 거냐 아닐 거냐 아마 그걸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걸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는 길밖에 없다. 일단 없애고 필수를 없애고 시험을 없애고 한다면 선택으로 하는 그런 방식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